오늘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분위기였어. 디플레이션 우려와 기술주 약세가 겹치면서 중국은 살짝 밀렸고 일본도 FOMC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중국부터 보면 상해 종합지수는 3,900선 언저리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어. 약보합으로 출발한 뒤 오전에는 3,885선 근처에서 눈치 보다가 오후 들어 한 차례 낙폭을 키우면서 3,876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지. 결국 3,906선까지 회복했다가 힘이 조금 빠지면서 3,900선 바로 아래에서 마감했어. 같은 시장 안에서도 상해어 지수는 소폭 밀렸는데 상해비 지수는 아주 살짝 올랐어. 큰 방향성보다는 종목별로 갈린 장이었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이어서는 일본이야. 니케이 지수는 아침에는 58,000선을 넘기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어. 장 초반에는 51,100선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전 중에 하락 전환했고 53,30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 오후에는 55,000선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56,000선 바로 아래에서 마감하면서 3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어.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4가지야. 먼저 중국 쪽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부담을 줬어.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소폭 오르면서 2달 연속 상승을 이어갔어. 시장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연간 누적으로 보면 물가가 거의 제자리라는 평가야. 반면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 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여기에 국제 금값 급등 영향이 이번 통계에 다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가라앉지 못한 채 시장 심리를 눌렀지. 다음은 중국 기술주를 둘러싼 이슈야.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 겉으로 보면 중국의 칩을 판단이 호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중국 안에서는 오히려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 이런 우려가 퍼지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어. 이어서 일본 쪽에서는 미국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컸어. 미 연준이 12월 9일부터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거든. 최근 일본 증시가 빠르게 오른 상황이라 부담이 쌓인 상태에서 FOMC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를 눌렀어. 마지막으로 일본 물가지표는 시장에 큰 방향성을 주지는 않았어. 일본은행이 발표한 11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시장 예상과 똑같이 나왔고 직전 달과 비교해도 시장이 예상한 수준과 비슷하게 움직였어. 수치가 모두 예상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지표 자체는 중립적인 재료로 받아들여졌지.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중국에서는 내수와 관련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어. 소매와 자동차 같은 소비 관련 업종이 올라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줬지. 부동산 운용이나 식품과 약품 소매 쪽도 수급이 괜찮았어. 반대로 재생에너지와 화학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은 힘을 못 썼고 은행과 투자 서비스 같은 금융주도 약세를 보였어.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포함한 기술주 전반이 부진해서 지수 상단을 계속 눌러버리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 돼. 일본도 분위기가 비슷했어. 통신 서비스와 유틸리티처럼 방어적인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강했고 복합산업이나 합동운영펀드 같은 쪽도 수급이 괜찮았어. 제약과 의료장비 같은 헬스케어 관련 업종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지. 금속과 광업이나 화학 같은 자원 관련 업종도 대체로 견조했어. 다만 일본에서도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전체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어.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금융과 전통 대형주 흐름부터 보면 중국에서는 농업은행과 공상은행이 모두 약세를 보였어. 페트로차이나 같은 에너지 대형주도 하락했고 장강전력도 소폭 밀리면서 방어 역할을 크게 해주지는 못했지. 이어서 일본 금융과 경기 민감주를 보면 노무라 홀딩스가 비교적 강하게 오르면서 금융주 안에서는 눈에 띄었어. 반면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약세를 보이면서 같은 금융 안에서도 온도 차가 있었지. 닛산 자동차도 하락하면서 자동차 쪽에서는 부담 요인이 됐어. 다음은 헬스케어와 방어주 흐름이야. 일본에서는 아스텔라스 제약이 상승했고 간사이 전력도 오르면서 전력주와 방어주 쪽으로 자금이 일부 유입되는 모습이었어. 이어서 기술주 흐름이야.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 이슈가 전해지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어. 일본에서도 레이저테크와 디스코가 모두 하락했고 도쿄일렉트론과 소프트뱅크 그룹도 약세를 보였지. 양국 모두에서 기술주가 공통된 약세 테마로 시장을 눌렀어. 다섯 번째는 기타 특이 요인이야.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로 보면 시선은 결국 미국 FOMC에 쏠려 있었어. 12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 중국과 일본 모두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방향성 베팅을 피하는 모습이었지.
중국 쪽에서는 물가 통계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어. 국제 금값 폭등 영향이 아직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디플레이션 압박이 실제보다 덜 잡혀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엔비디아 H200 대중국 수출 허용 결정은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서 미중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재료였어.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아시아 시장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기술주가 약세였고 일본의 FOMC 경계감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조정 장세였어. 내일 한국 시장도 기술주와 금융주 쪽 수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FOMC 결과를 앞둔 대기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고맙겠어.